스피커를 들고 오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스피커를 들고 오게 됐습니다. 요새 스피커를 많이 듣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스피커예요. 그래서 스피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할 스피커는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 저는 액티브 스피커를 소개를 했어요. 액티브 스피커는 스피커에 그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죠. 근데 이 스피커는 그런 스피커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액티브 스피커를 소개했던 이유는 오디오 구성을 함에 있어서 구성을 쉽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저렴한 액티브 스피커를 샀다면 저렴하게 그 시스템 구성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로 액티브 스피커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스피커는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고, 거기다가 소리도 상당히 괜찮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들고 나왔죠. 이 스피커의 이름은 그 마그넷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시그니처 503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503이죠. 마그넷이라는 회사는 오디오 시장에서 그렇게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아직. 이걸 이름을 못 들어봤거나 들어봤어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마그넷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의 전부라는 게, 회사가 독일에 소재하고 있고 생산은 중국에서 한다, 뭐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설치를 해보고 좀 더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여러 방면의 오디오 제품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 홈시어터 물건들까지. 제가 소개하는 이 스피커는 그 라인업은 아니고 정통 오디오 라인업의 가장 막둥이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첫 봤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 평범해요. 한마디로 어떤 특별한 소재를 사용해서 돋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없고 상당히 평범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 스피커의 가격을 생각할 때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인클로저, 그러니까 이 스피커 몸통의 마감은 그 시트지 마감이에요. MDF라는 합성 목판에 어떤 시트지를 이렇게 입힌 마감이죠. 그러니까 스피커 마감으로는 가장 그 저렴한 마감이고 저가형의 스피커에서 잘 발견되는 그런 마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시트지 마감을. 일단 보기 예쁘지 않으니까. 근데 시그니처 503 같은 경우는 시트지 마감치고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전면 패널 있죠, 베플이라고 해서 전면 패널은 그 블랙 피아노 마감을 사용했어요. 블랙 피아노 마감은 시트지 마감보다는 이제 고급의 마감이고 좀 간수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근데 전면에만 해놓은 게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건 전면이거든요. 피아노 마감이 만약에 위에 있거나 하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전면에는 별로 달라붙지 않아요, 생각보다. 중력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봤을 때는 그렇게 못생기거나 못 만든 스피커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싼 스피커들도 이거보다 못생겼거나 만듦새가 못한 스피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무게는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살짝 두드려 봤을 때 가벼운 통울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 스피커는 이제 통울림을 억제해서 유닛으로만 소리를 뽑아내려는 거는 아니고 적당한 통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음량을 확보하려는 그런 과에 가깝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개의 그 구멍이 코너에 있는데, 이제 그건 그 스피커 그릴, 그러니까 헝겊 천 있죠? 이 천을 이렇게 커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그릴이라고 하는데, 그 그릴을 고정시키는 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요새는 이제 매그네틱을 많이 쓰죠. 자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전통적인 이제 그릴핀을 썼습니다. 이제 그릴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을 뽑거나 다시 끼거나 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릴핀이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기 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라는 태그가 있는데, 저는 저게 상당히 좀 눈에 거슬립니다. 좀 고음질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 뭐 이런 표기인데, 이게 뭐 소스기도 아니고 스피커에 붙어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그넷 상표도 상당히 뭐 뗄래야 뗄 수 없게 아예 고정되어서 붙어 있어요. 이제 뒤를 보시면 뒤는 상당히 스탠다드합니다. 저역의 재생을 도와주는 포트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 와이어링 단자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바이 와이어링 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정도 가격의 스피커에서 바이 와이어링 단자가 글쎄요, 전 뭐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바이 와이어링 단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바이 와이어링 단자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단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유닛을 보면 저역을 재생해주는 우퍼가 있죠. 근데 우퍼가 이게 종이 우퍼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종이 하면 구닥다리 무슨 소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를 아직도 쓰는 하이엔드 브랜드도 많고요. 저는 이제 종이 유닛을 쓴 스피커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종이 우퍼를 사용했다는 건 뭐 저는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트위터를 보시면 보통은 이제 채널당 트위터가 하나인데 여긴 지금 두 개가 달려 있죠. 근데 저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슈퍼 트위터라고 해요. 보통 트위터하고 우퍼가 있어서 투웨이 스피커인데 얘는 쓰리웨이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슈퍼 트위터를 채용해서 쓰리웨이가 되는 스피커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또 뭐 찾아보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익소틱하고 비싼 브랜드에서 찾아봐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접근성이 좋았던 3웨이, 그러니까 슈퍼 트위터를 채용한 3웨이 스피커는 그 한국 시장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미주 시장에 그 보급형 모델로 나온 소니의 SS-CS5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평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 스피커가 지금 이 스피커랑 상당히 비슷한 포맷을 취하고 있습니다. 3웨이 스피커가 이제 좋은 점은 그 2웨이 스피커보다 더 소리를 뭐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 많아요. 하지만 또 이게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2웨이 스피커에 비해서 밀도, 그러니까 인텐시티 이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닛과 유닛이 이제 대역을 하모니 있게 울려주려면 유닛과 유닛 사이에 크로스오버라는 장치가 들어가는데, 안 좋게는 이제 그 소리의 어떤 생맛을 깎아먹는다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비싼 스피커일수록 그 회로를 잘 설계한다든가 좋은 부품을 쓴다든가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줄이도록 하죠.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물론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오디오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외형적으로는 사실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일단 소리를 듣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말 이 가격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소리가 좋아요. 일단 아주 밸런스가 좋습니다. 밸런스가 좋으면 이 모든 음악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편이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밸런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역, 중역, 고역 뭐 저음, 고음, 중음 막 이러시잖아요. 퍼센테이지를 섞어가지고 뭐 이거는 저음형이다, 이건 고음형이다. 이 밸런스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타이밍의 개념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모든 대역이 정확하게 치고 빠지는 그뿐이 아니고, 보통 저가형에서는 잘 구현되지 않는데 이 소리에 기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리에 그 어떤 고급스러운 기운.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소리가 상당히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상당히 에어리한 편이고요. 공기 중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스피커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들을 수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스피커를 들으시려면 별도 앰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는 상당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스탠드가 필요하고요. 물론 모든 북쉘프는 다 스탠드에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 모든 북쉘프 스피커는 스탠드에 올려놓고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소리가 지나치게 좀 어두운 소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저역이 좀 이렇게 좀 두껍게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 스피커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좋은 오디오랑 매칭을 했기 때문에
좀 저가의 컴포넌트랑 매칭을 했을 경우에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좋은 스피커고요. 가격은 제가 굳이 밝힐 필요도 없이 오픈마켓에서 검색을 하거나 흥정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